안녕하세요. YBM IT에서 제공하는 코스 1급 스크래치 샘플 2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이 화면처럼 왼쪽에는 지문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프로그램 설명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오고 그 다음 코딩해야 할 스프라이트와 그 지시사항들이 나오는데요. 문제 푸는데 그 설명 부분이나 동작 과정을 자세하게 처음에는 보지 않고 그냥 스프라이트 보고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 동작 과정을 보면서 내가 코딩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정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처음 코딩해야 될 스프라이트가 중성자네요. 지시사항은 핵 융합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기네요. 핵 융합을 받았을 때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동작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래요. 첫 번째는 스프라이트 숨기기 그리고 나 자신 복제하기를 3번 반복하기. 1번 문제라 쉽죠? 자, 첫 번째 스프라이트 숨기기는 형태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스크래치나 엔트리는 익숙하셔서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지금 그 버전이 2.0이다 보니까 3.0하고 뭐 이 블록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서 위치가 다르달까요? 이 단어 이름 같은 게 조금 달라서 그 정도만 익숙해지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형태에서 숨기기 블록 여기 있습니다. 숨기기를 하고 그 다음 3번 반복하기 제어해서 반복하기 가지고 와서 3번으로 수정하고 복제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하나 더 있네요. 우라늄에서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크기 정하기 형태에 있고요. 형태에서 크기를 70%로 정하고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그 다음에 순서대로 무한반복 제어에 있는 무한반복 그 다음 움직이기는 동작에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오른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부터 30 사이에 난수도로 돌게 해라. 오른쪽 방향. 도는 것도 여기 동작이 있고요.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 여기 있네요. 돌기를 무한반복 안에다가 넣고 난수도니까 연산해서 가지고 옵니다. 난수 이렇게 넣고 마이너스 30부터 30. 그 다음 벽에다 하면 벽에다 하면 튕기기는 동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벽에다 하면 튕기기. 무한반복 안에다 들어갔고 이제 지시사항이 끝이네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완성됐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문제 푸시고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또 풀고 그 내가 잘 안 풀린다 이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잘 동작하는지 시간이 남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됐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바른 비밀번호 입력해서 코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자, 변수의 입력이라는 변수가 있네요. 로그인 스프라이트에서 여기네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만약 입력 변수가 1, 2, 3, 4, 5, 6, 7, 8, 9, 0이면 창 열린 메시지를 방송하고 스프라이트 숨겨라. 입력 변수라고 했으니까 변수를 이 칸에 넣으면 되겠네요. 변수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입력이란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이 둥근 블록이랑 사각형 빈칸이랑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모양이 같지 않아도. 입력 변수가
이거일 때 창 열린 메시지를 방송해라. 이벤트에서 방송하기 가져와서 넣고요. 그 다음 숨겨라 형태에서 숨기기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다시 입력하세요를 말하래요. 지시사항에 봤을 때 이렇게 따옴표가 있고 밑줄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글자는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직접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요. 이 마침표까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 코딩 위치가 무대래요. 스프라이트가 아니고 배경을 말합니다. 무대를 말합니다. 무대에서 창 열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배경을 바탕화면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형태에 있습니다. 배경을 바탕화면으로 바꾸기. 이번 문제도 간단하게 끝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종류와 작물의 양에 따라 필요한 밭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변수는 밭의 면적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하네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계산 추가 블록, 추가 블록 이거죠. 나만의 블록. 계산 추가 블록에 매개 변수, 작물하고 수량이에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만약 작물 매개 변수가 배추면 이 매개 변수는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작물이 배추라면 밭의 면적 변수를 5 곱하기 수량 매개 변수로 정하시오. 수량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작물이 감자라면 밭의 면적은 10 곱하기 수량으로 정하시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간단히 완성했습니다.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수 범위에서 홀수들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변수들이 쭉 있고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함수 추가 블록을 아래 순서도를 참고해서 작은 수에서 큰 수까지의 홀수의 합을 계산하도록 빈칸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순서도를 보고 이 순서도에 맞게 여기를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네요. 자, 처음 시작해서 이 변수들의 초기값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B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함수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가 크다면 A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자, 크다면 큰 값을 A로 정하고 작은 값을 B로 정해라. 큰 값을 A로 정하고 작은 값을 B로 정해라. 아니면 B가 크다면 작은 값이 A가 되고 큰 값은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하고 사이 값은 작은 값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사이 값이 큰 값 플러스 1이 될 때까지 예한이오를 판단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 사이 값이 들어가야겠네요. 데이터에서 변수 사이 값을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 사이값 이 퍼센트 이 표시는 코딩에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값 나누기 2 한 다음에 나머지가 1이다. 이 얘기죠. 그럼 0 나누기 2의 나머지가 1이라면 이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 사이값이 들어가겠네요. 사이값 나누기 2의 나머지가 1이라면 얘면 합은 합 더하기 사이값이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사이값 더하기 1 해줘라. 사이값을 1만큼 바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임의의 두 자리 자연수를 주어진 예시와 같이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예시를 보면 만약 47을 입력을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곱한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더한 값을 구해서 각 값의 첫 번째 글자끼리 곱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자, 결과라는 변수가 있고 함수 추가 블록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를 자유롭게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유롭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라든지 이 안에 있는 그 연산 같은 거를 요 예시를 보면서 직접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처음 접하면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완성해 볼게요. 함수 n, 요 입력값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 함수 n을 정의할 때 이 연산 두 개를 써야겠네요. 우선 첫 번째는 4 곱하기 7 해서 28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변수 이 1번을 첫 번째 변수로 해주고 2번을 두 번째 변수로 해서 그 첫 번째 변수의 앞글자랑 두 번째 변수의 앞글자 곱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결과만 있는데요. 변수에서 1을 num1로 정할게요. 첫 번째 요 결과값이랑 그리고 두 번째 num2를 만들어서 두 번째 연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초기값을 0으로 정해줄게요. num1과 num2를 우선 0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num1을 요 n 이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연산할 때 곱하기 연산해서 곱하기를 가지고 와서요.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요걸 지정을 해줘요. 이거는 연산의 요 글자 월드 요거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에 n 이렇게 하면은 입력한 함수의 첫 번째 글자를 얘가 따주겠죠. 그다음 복사할게요. 두 번째 글자 해준 다음에 서로 곱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um1은 요게 되겠죠.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를 곱한 값. 그 다음 num2는 더한 값이니까 요거 복사해서 쓸게요. num2는 이 연산 블록 가지고 온 후에 여기서 연산기호 바꿔줄 수 있어요. 이 별표 여기에 마우스 두고 우클릭했습니다. 더하기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결과를 num1의 앞글자 num2의 앞글자 곱하기 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로 가서 이 바꾸기 또 가지고 올게요. 결과를 새로 연산 가지고 올까요? 곱하기를 하는데 이번엔 요 매개 변수가 아니고 num1의 앞글자와 num2의 앞글자를 곱할 거야. 그 다음 연산으로 가서 요거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num1의 앞글자, num2의 앞글자를 서로 곱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전류량에 따라서 전자석에 쇠조각이 달라붙는 양이 달라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동작 과정 넘어가고 변수는 개수하고 전류가 있고요. 자, 스프라이트 쇠조각을 보고 판단 추가 블록을 완성하라고 하네요. 자, 쇠조각으로 일단 가볼까요? 쇠조각 판단 추가 블록이 여기에 있네요. 자,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만약 전류 변수가 1이면 개수가 3일 때까지 달라붙기 추가 블록을 반복하라. 블록에서 보도록 할게요. 전류 변수가 변수에서 가져와야겠네요. 전류 변수가 1이라면 개수가 3일 때까지 추가 블록 달라붙기를 반복해라. 어렵지 않네요. 그냥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쭉쭉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전류 변수가 2라면 똑같이 전류가 2라면 개수가 6일 때까지 반복해라. 그리고 전류가 3이면 개수가 9일 때까지 반복해라. 하면 판단 추가 블록은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달라붙기 추가 블록도 완성하라고 하네요. 만약 y좌표가 0보다 작다면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완성하시오. y좌표가 0보다 작다면 연산에 있겠네요. 자, 부등호 가지고 오고, 다음 y좌표, 요건 동작에 있어요. 동작 가면 제일 아래쪽에 y좌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y좌표가 0보다 작다면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조건 블록 안에 넣어줄게요. 다음 스프라이트의 좌표를 x는 x좌표 블록 가져와서 쓰고 y는 105부터 115 사이의 난수로 이동하게 해라. 난수는 연산에 있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y를 105부터 115 사이의 난수로 이동하고요. 개수는 1만큼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옴표가 있고 밑줄이 있고 안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는 직접 입력하는 텍스트입니다. 물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입력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다. 이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런 수학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 문제지만 지시사항만 보면은 풀 수 있도록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변수로는 x와 라디안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연필 스프라이트에서 지시사항을 보겠습니다. 이동 추가 블록을 완성하라고 하네요. 자, 이동 추가 블록 요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첫 번째는 스프라이트를 좌표 위치 x는 요거, y는 요거 이렇게 이동하게 하고 펜을 내리라고 합니다. 좀 되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x는 20 곱하기 x변수 곱하기 라디안 변수고 y는 20 곱하기 코사인 x변수로 이동하게 하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 블록을 볼까요? 20 곱하기 x변수 곱하기 라디안 변수, 얘는 데이터에서 라디안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가 문제인데 20 곱하기 코사인 x 변수로 이동하라는데 변수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요 연산에 가면 이 함수라고 할까요? 연산자라고 할까요? 여기 활용을 할 수 있는 블록이 있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블록인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메뉴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코사인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x변수, 이 뒤에 들어오는 걸 변수 x를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쏙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을 내리래요. 이 스크래치 2.0에서는 펜 블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펜 내리기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색상의 빛이 섞일 때의 색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동작 과정 넘어가고 변수 블루, 그린, 레드가 있고요. 그 다음 스프라이트는 색 조합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전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를 숨기고 그 다음 색상 추가 블록 실행을 무한 반복하라고 하네요. 우선 무한 반복하기 가지고 오고 추가 블록에서 색상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스프라이트를 찾으래요. 내용을 볼게요. 빨강 조명과 초록 조명이 켜지면 색 조합 스프라이트가 노랑이 되도록 모양 바꾸기 명령 블록을 수정하시오. 자, 스프라이트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우선 전 색 조합에서 요 빨강과 초록이 같이 켜졌을 때 모양을 바꾸는 블록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빨강은 레드고 여기 레드, 초록은 그린이네요. 그럼 여기서 블루 0, 그린 0, 레드 0, 0하고 1로 이게 켜지고 꺼지는 걸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변수 설명에 있죠. 보이기는 1, 숨기기는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빨강이 1이고 초록이 1이고 블루가 0인 거를 우선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빨강이 1, 그리고 그린이 1. 자, 레드, 그린 여기 있네요. 레드가 1, 그린 1, 블루가 0일 때 노랑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자홍으로 돼 있네요. 이 밑에도 자홍인데 얘가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모양을 노랑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빨강. 다른 부분들은 이게 변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B키를 눌렀을 때 블루겠죠. 블루가 0이라면 이 토글이네요. 토글. 블루가 0인 상태에서 B키를 누르면 1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니다. 블루가 켜진 상태인데 B를 눌렀다. 그러면 꺼라. 이거네요. 그 다음에 손전등은 그냥 위치 존재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수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거, 오류가 있는 스프라이트는 여기였네요. (9번) 문제입니다. 12시 정각을 알려주는 괴종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분침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코딩한 스프라이트가 분침과 시침이 있네요. 분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5분마다 시침이 움직이도록 데이터 값 한 곳을 수정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5분마다 시침이 움직여야 되는데 스크립트를 보면 이 내용이 이 분침이 1도씩 착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데, 만약 분침 나누기 60의 나머지가 0이라면 5분을 방송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1도씩 가니까 60이면 60도겠네요. 60도마다 5분을 방송하겠대요. 그리고 분침이 360 한 바퀴를 쫙 돌면은 다시 분침을 1로 정하고 뻑국 방송하래요. 그러니까 이 1시간이 지나면 뻑국 이게 방송이 되는 거네요. 근데 어딘가가 이상해요.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분침 나누기 60의 나머지가 0이라면 아까 60도마다 5분을 방송하자고 했는데 이게 몇 도마다 5분인지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이 몇 도인지. 5분이 우리 쉽게 90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90도면 15분이에요. 5분, 10분, 15분인데 그럼 90도를 3개로 나누면 요거 한 칸 5분은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60도마다가 아니고
30도마다 5분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자, 한 곳을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시침을 보면 5분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시침도 움직일 거예요. 시침이 5분마다 2.5도씩 움직이도록 연산 블록에 적당한 값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메시지 받았을 때 연산 블록에 적당한 값을 입력하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굳이 수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정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제 2.5도니까 그 12 곱하기 2.5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0이 되겠네요. 30 나누기 12 하면 2.5가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이 코스에서 1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정렬 문제는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컴퓨터가 이런 순서로 연산을 하는구나.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해를 하고 나면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무작위의 순서로 나열된 수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변수가 이렇게 4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저장소 추가 블럭을 완성하고 정렬 메시지 받았을 때 이 스크립트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단 보기 블록 스프라이트에 주어진 블록을 모두 이용해서 완성하래요. 보기 블록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블록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블록만 지금 이 안에 넣으면 됩니다. 블록 자체는 많지 않아요. 보기 블록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블록체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요 NKK 얘들은 가지고 오기 좀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KK 이렇게요. 일단 보기 블록은 다 가지고 왔고요. 보기 블록 안에는 이게 블록이 지워져 있든지 추가돼 있든지 요쪽은 이 스프라이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문제의 어떤 그 감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새로 꺼내서 쓰셔도 되고요. 스프라이트 설명을 볼게요. 우선 저장소 추가 블록에 다음 지시사항을 4번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정렬 전 리스트의 n 변수 번째 항목을 정렬 후 리스트에 추가하시오. 그 다음 n 변수를 1만큼 바꾸시오. 여기 정렬 전에 있는 항목들을 정렬 후에 똑같이 만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블록들을 가져왔어요. 정렬 전 리스트에 여기 블록을 보면 정렬 전 요 리스트에 n번째 항목을 정렬 후에 추가하시오.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을 1만큼 바꾸래요. 여기는 수정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목을 여기 정렬 후에 첫 번째 항목에 추가하고 그 다음 1만큼 바꿔서 두 번째 항목을 정렬 후에 두 번째에 추가하고 이렇게 4번 반복해서 정렬 전하고 정렬 후를 똑같이 만들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정렬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남은 블록이 요거 3개인데 빈칸 채우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정렬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n이 첫 번째 들어오고 k 두 번째 들어오고 세 번째 k는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갑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샘플이나 기출문제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해를 하면 더 좋겠죠.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요 단계별로 이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 그림만 봐서는 조금 좀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정렬 메시지를 받았을 때 n을 1로 정하라 그랬는데 변수 설명을 보면 n은 정렬할 자리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래요. 그러면 요걸 좀 크게 볼까요? 자, n을 1로 정했을 때 이 n이란 거는 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n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정렬 후 리스트의 항목 수번 반복하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 민을 네모로 정하라 그랬는데 민이 뭐냐면 가장 작은 수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여기는 자리였고요. 자, 민을 뭘로 정하래요? 아직 뭔지 몰라요. 그 다음 K는 n 플러스 1. K는 여기 나왔어요. n 플러스 1항을 가리키는 변수. 요거 때문에 n 플러스 1항을 가리키는 변수가 됐어요. 그럼 만일 여기서 첫 번째가 n이면 k는 이렇게 두 번째가 되겠죠. 요 자리. 자, 얘가 n, 얘가 k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뭔가가 몰라요. 물음표. 정렬 후 리스트의 항목 수가 될 때까지 보다 커질 때까지 반복을 하래요. 그러면 정렬 후 리스트의 항목 수는 요게 똑같이 가겠죠. 자, 4보다 커질 때까지. 그러니까 4보다 커질 때까지니까 4번까지예요. 5가 됐다. 요거는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할 것 같아요. 만약 K번째 정렬 후 항목이 민번째 정렬 후 항목이라면 이번에는 자리가 아니고 항목을 보는 거예요. 숫자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요게 나오겠죠.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자리를 제일 작은 수로 정하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뭐든지 간에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제일 작은 수를 우리 첫 번째 항목으로 한번 정해보자. 그럼 여기가 n이 되겠죠. n. 요 첫 번째 자리가 미니멈이야. 자, 얘가 미니멈이야. 자. 근데 요 K번째 정렬 후 항목 지금 얘들이 똑같이 여기 갔으니까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정렬 전은 안 바꿀 거고 정렬 후는 순서를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10이라고 7이 있어요. n번째는 11이고 k번째는 7이에요. 근데 얘네 둘을 처음에 비교를 했을 때 k가 작아. 그러면 얘가 아까는 요 첫 번째가 미니였는데 지금은 요 두 번째가 미니 되는 거죠. 그러면 미니멈을 K로 이렇게 K가 작으니까 K로 정하겠다. 그 다음 K를 1만큼 바꿔. 자, 여기 3번이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뭔지를 결정한 다음에 지금 바꾸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K, 3번이 K가 됐어.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러면 템프를 n번째 정렬 후 항목으로 정하겠다. 지금 n번째가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한 번 반복을 했을 때 이게 1이죠. 템프를 여기로 정하겠다.
요 항목, 요 안에 있는 숫자, 요게 되겠네요. 요거. 11. 이 템프는 정렬할 때 값을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라고 했는데 뭐냐면 빈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머릿속에서는 막 교환이 되지만 컴퓨터는 막 교환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7이 작기 때문에 첫 번째에 7을 넣을 거야. 네, 첫 번째 7을 여기로 보낼게. 이렇게 하면은 정렬에 이미 여기 11이 있는데 7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11은 어디로 가냐? 11 없어져요. 그래서 11을 보존하기 위해서 템프를 만든 겁니다. 11을 여기다가 템프에다가 넣어 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를 첫 번째 항목 10일이란 거를 자,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템프에다가. 그러면 10일은 템프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정렬호의 항목을 여기 정렬호의 항목 여기를 미니멈 번째 정렬호의 항목 요거죠. 7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 11이 이제 없어지고 얘가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멈 번째 정렬호의 항목 여기는 템프로 바뀌는 거죠. 템프 뭐죠? 아까 11이었어요. 11. 그죠? 템프에 11 넣어놨잖아요. 그럼 여기는 7이 아니고 1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10이라고 7을 맞교환한 거예요. 이 템프라는 요 하나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n을 1만큼 바꿉니다. 그러면 n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하고 1하고 4가 있어요. 11, 1, 4. 7은 여기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11, 1, 4 얘들을 이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 한 번 반복을 했을 때 7, 11, 1, 4가 됐어요. 그럼 한 번만 해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1, 4, 7, 11 이렇게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7하고 11하고 비교를 했을 때 K가 커. 자, 넘어가. 그다음 이제 11하고 1하고 비교를 했을 때 K가 작네. 그러면 얘네 둘이를 또 바꿔주는 바꿔주는 단계, 바꿔주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바꿔주고 그래서 또 이제 진행을 합니다.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얘네 바꿨으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반복해가지고 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비교한 n과 k의 위치를 바꿔주고 템프를 이용해서 그다음 다시 반복을 했을 때 이번에는 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주고 그다음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비교를 했을 때 바꿔주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렬 후 리스트의 항목 수번 반복 4번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이제 스크립트가 된 거예요. 제 설명이 너무 복잡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 이제 이걸 직접 지금 여기서는 뭐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서 완성을 하시면 되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들리라는 잠시만요. 코들리라는 제가 열어놨네요. 코들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배우기에서 알고리즘에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이 버블 정렬 숫자들을 지금 아까 우리 한 거 그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에 대한 원리와 이 코딩 연습이 이렇게 이 단계별로 좀 이해하고 익히기 좋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한번 쭉쭉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아, 이렇게,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스크래치 1급 샘플 2에 대한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